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요즘 달성군에서는 양파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노령화 등으로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가의 일손을 보태기 위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양파 수확에 나선 사람들. 면적이 6,000제곱미터에 이르는 양파밭에는 50m쯤 되는 이랑이 10개가 넘습니다. 가장 먼저 이랑 위로 무성하게 자란 풀을 제거하고 덮여있던 비닐을 걷어냅니다. 뒤따르던 사람들은 쭈그려 앉아 한 발씩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며 땅속에 묻혀있는 양파를 뽑아냅니다. 아침 햇볕에도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왜 힘이 안 들겠어요? 근데 요새 농촌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데 저희들이 와서 이렇게 도움을 주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옷을 맞춰 입고 양파 수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달성군의 국민운동단체 회원들. 수확철에 양파 농가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80여 명의 회원들이 한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요새 농촌이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드는데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좀 더 외국인도 들어오고 많이 하는데 우리 새마을에서 다음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일손 돕기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양파 농가 입장에서는 천군 만마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는 작황이 좋지 않아 수확량이 작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마저도 수확할 일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7사람 와갖고 해도 돈 내기를 하지 이래는 못와요. 아들 네 손자 뭐 이 손녀 며느리 딸 사고까지 다 오가고 이랬어요. 맨날 며칠 이거 꽃 뽑고 막 그래갖고 아들 뭐 몸살 나갖고 죽을라 한다 지금 안 하다가 이래가지고.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도 일손을 보태겠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굵은 땀방울이 온기가 돼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언하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고 있죠. 경북도 내 각 시군에서도 해마다 출산지원금을 늘리며 저출생 극복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원보다는 돌봄 기반의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경상북도의 합계 출산율은 0.86명, 2015년 1.46명 이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을 늘려도 합계 출산율은 감소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문경시 등 23개 시군의 출산지원금은 증가했으나 합계 출산율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포항시 등은 출산지원금과 합계 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첫째 아이 기준으로 봉화군이 7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합계 출산율은 0.92로 10위에 머물렀고 58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청송군은 합계 출산율 1.34로 2위를 기록하는 등 출산 지원금과 합계 출산율 간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는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일한 예산액 지출일 경우 출산 장려금 지급보다 돌봄센터나 공동 육아 나눔터, 키즈카페 등 지역 인프라와 서비스의 확대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돌봄센터라든지 어린이회관 설립이라든지 인프라를 확대를 하는 거는 인프라 수혜 후에 좀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전출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한 정책이잖아요. 그러면서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중앙정부 차원의 그런 장기적이고 좀 단일성 있는 현금 지원 정책과 함께 좀 지자체 특색에 맞는 돌봄 서비스라든지 인프라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저출생과의 전쟁에 나선 경상북도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금성 지급보다 돌봄과 주거 등 저출생 전주기에 필요한 기반과 서비스를 구축해 저출생 극복의 모범 모델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에 있는 20, 30대 청년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생활비 부담은 점점 늘어만 가고 결국 대출을 받게 되지만 빚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에 놓여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32살인 김정민 씨.
대학을 졸업한 이후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줄곧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지만 현재 오히려 빚만 3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월세와 식비 등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징역에까지 내몰렸고 결국 대출을 받았지만 이 대출을 상환하느라 다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많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을 일대로 했는데 이제 돈은 모이지 않고 빚이 늘어나니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빚이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다른 이제 아르바이트 간단하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생활비 정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벌려고 이제 다른 일도 알아보고 있어요.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이 대구 지역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조사 대상자 중 35.9%는 빚을 가지고 있었고 평균 부채 금액은 5,187만 원이었습니다. 대구 청년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217만 원, 최저임금보다 겨우 16만 원 많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식비와 주거비를 포함한 월 지출 비용은 94만 원으로 1년 전 같은 조사에 비해 5만 원 더 늘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부채 상환 비용도 7만 원 더 증가했습니다.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지만 고정적으로 나가야 할 돈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치솟는 물가에 곧바로 쓸 수 있는 돈이 빠듯하자 신용카드 대출로 시작된 빚은 1금융권에 이어 2, 3금융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비싼 2,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39.8%에 달했습니다. 1년 전 조사 때보다 15% 이상 높아진 수치입니다. 그전에는 청년에 관련된 정책들이 그래도 좀 많았었어요. 근데 뭐 최근에는 좀 이런 정책들이 자산형성 정책들이 다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대구시 자체에서 저는 좀 청년들의 이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좀 바로 보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좀 실태조사 같은 것도 좀 진행해서 뭐 자산형성 정책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좀 펼치면 좋겠고. 빚의 굴레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들. 청년층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청년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경북 울진의 월송정은 관동 8경 중 한 곳인데요. 이 월송정 일원에 해양 치유를 테마로 한 맨발 걷기 산책로가 조성됩니다. 오는 2026년 개관을 앞둔 해양치유센터와 인근 관광지를 연계하면 시너지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공희철 기자입니다. 울창한 송림에서 동해 바다를 마주할 수 있는 울진군 평해읍 월송정입니다. 울진군은 이곳 월송정을 중심으로 해양치유 맨발 걷기 체험 코스를 개발합니다. 산책로 조성에 기존 사업비 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추가로 30억 원을 편성해 야간 경관 조명 등 시설 확충에도 공을 들일 계획입니다. 타 지역의 맨발 산책로와의 차별화를 통해 울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지역적 특색을 담는다는 구상입니다. 걷는 길을 인위적으로 만든다 하면 서울 사람들이 이까지 내려와서 걸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기도 항토길 다 잘 돼 있고 여기보다 여건이 더 좋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다와 온천과 숲이 어우러진 자연 상태에서 자연의 그대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늘어난 사업비만큼 군은 선진지 견학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후 시설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해서 그다음에 구산해수욕장, 관동 8경인 월송정과 연계해서 올해까지 아마 최선을 다해서 맨발 걷기 조성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치유 맨발 걷기 코스는 오는 2026년 개관할 해양치유센터 등 지역 관광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에 해양치유센터와 연계가 된다면 맨발 걷기 축제라든지 치유 페스티벌이 연계가 된다면 우리 울진 국민들의 건강정진이라든지 치유와 관련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자체마다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울진에서는 관광 천만 시대에 앞서 지역 명소의 연계를 통한 관광벨트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울진 월송정을 중심으로 해안 맨발 산책로 조성이 완료되면 울진의 새로운 지역 명소이자 울진의 해양치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HC 뉴스 공희철입니다.
나무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병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 자격을 가진 나무 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는 나무 의사 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단어가 생소합니다. 이들의 존재가 왜 중요한지 이정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듬성듬성 죽은 가지가 보이는 가로수에 전문 장비가 동원된 진단이 꼼꼼히 이루어집니다. 이 벚나무는 지금 보니까 구멍도 많고 벚나무 사양 하늘소나 아니면 이렇게 복숭아 유리나방 피해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빨리 방제를 해서 벚나무를 건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로 6년째 나무를 돌보고 있는 안희정 씨의 직업은 나무 의사입니다. 사람과 같이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게 주요 업무입니다. 식재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나무를 치료하고 농약을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무 의사를 공부하게 되었고요. 석박사를 그 농산물 가공학을 했기 때문에 그 수목 생리학이나 농약학에 많은 다른 사람보다 이점이 있어서 공부를 수월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나무 의사 제도가 도입된 건 6년 전인 2018년. 모든 나무는 국가나 지자체 또는 수목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반드시 나무 의사나 수목 치료 기술자가 있는 나무 병원에서만 수목 진료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단지와 학교 숲 등의 나무가 주요 대상입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여부가 잘 알려지지 않은 탓에 임의적인 수목 진료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 이에 경북도가 나무의사 제도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제도 홍보와 동시에 불법적으로 나무를 진단하는 행위를 계도하거나 단속하기로 한 겁니다.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아파트 단지나 학교 숲 등 생활권 수목진료 현장을 방문하여 나무병원을 통해 수목진료가 이루어지는지 단속하고 제도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현재 경북 지역에선 52개소의 나무병원에서 50여 명의 나무의사가 생활권 수목진료에 활동하고 있는 상황. 경북도는 이번 홍보 계도를 통해 나무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생활권 수목진료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무병원을 이용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걸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안장된 국립현충원. 그런데 현충원에는 국가에서 공인한 친일파 11인이 독립지사들과 함께 안장돼 있습니다. 이들 중 서울 현충원에만 7명이 잠들어 있습니다.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의 아버지시여. 국립서울현충원 장군묘역에 안장된 대한민국 초대 육군참모총장 이웅준의 묘비에 적힌 글귀입니다. 개화의 선구자로 호국의 간성이었다. 해방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 신태영 역시 같은 장군묘역에 잠들었습니다. 군의 아버지, 호국의 간성. 하지만 이들은 모두 국가에서 공인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입니다. 신태영과 이응주는 모두 1914년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45년 해방까지 일제히 군인으로 30년을 부역했습니다. 30년을 일본군으로 침략에 앞장섰던 이들이 해방 후 우리 국군의 요직을 꿰차며 현충원에 안장된 겁니다. 우리가 일본 육사를 졸업해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일본군을 탈출해서 독립에 가담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김경천, 지청천, 이응준 등이 약속했는데 김경천, 지청천은 그 약속을 지켜서 3.1운동 이후에 일본군을 탈출해서 독립군이 되고 지청천은 나중에 광복군 총사령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했던 이응준은 그 약속을 어기고 해방 때까지 계속 일본에서 고위급까지 갔고. 연세대학교의 전신 연희전문학교의 초대 총장 백낙준도 국가공인 친일파. 그는 교육자, 언론인, 종교인으로 활동하며 적극적으로 친일 부역에 앞장섰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대동아 공존과 공영, 세계 평화를 위한 정의의 옹호로 평가했을 정도. 그랬던 그의 묘비엔 민족을 붙들고 살리는 방도가 교육에 있음을 알고 일생 사업으로 교육에 종사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게 어떻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겠어요? 현충원이 이제 그런 거를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라가 위기에 몰렸을 때
이 나라 위해서 이렇게 몸 바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이거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본 만주군 간도 특설대 중대장에서 국군 1군단장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김백일. 일본군 독립중포병 중대장에서 국군 포병감으로 올라 포병의 아버지라 불리는 신흥균. 을사늑약 당시 법무대신 이하영의 손자 이종찬 역시 일본군 소자였지만 이후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 오르며 현충원에 잠들었습니다. 이들처럼 국가가 공인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11명이 현재 서울과 대전 현충원에 안장돼 있습니다. 이들과 불과 40-50m 거리에는 독립운동을 하다 희생당한 애국지사와 순국 선열들의 묘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최근 전북 장수군에서 전라북도 내 최대 규모의 신라 무덤군이 발견되면서 학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차례의 현장 설명회가 진행됐는데 전국에서 역사 고고학 학계 등 전문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라시대 무덤군으로 알려진 장수 춘송리 무덤군. 도내 최대 신라 무덤군으로 침령산성 동북쪽 산줄기를 따라 육안으로 확인되는 무덤만 15개에 이릅니다. 지난해 일부 시굴 조사를 통해 단일 무덤 9기가 확인돼 지난 4일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상태가 가장 양호한 4-5분을 대상으로 발굴 조사가 진행됐는데 지름 15m 내외 대형 무덤이 도굴되지 않은 채 드러났습니다. 무덤 내부에서는 굽다리 긴 목항아리와 굽다리 접시, 병과 토령 등 22점의 신라 토기와 손쇠칼, 관못 등 9점의 신라 철기가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일 최초 공개된 이후 5차례 현장 설명회가 진행된 가운데 전국에서 학계 등 전문가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유산청 관계자들과 역사 고고학에서 명성 높은 교수들이 직접 무덤군을 살폈고 대구 경북 지역 학계에서도 방문해 영남 지방의 신라 무덤과 비교하고 자문했습니다. 장수 총순이 무덤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문가 및 학자들의 방문은 굉장히 고무적이며 장수군 역사문화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한 단계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앞으로 추가 학술 연구를 통해 국가유산인 사적 지정에 앞장서겠습니다. 현장을 찾은 학자들은 이번에 발견된 무덤군이 장수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발굴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침령산성과 함께 국가사적 범위 확장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법무보호 대상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취업 박람회가 오는 20일 달서구 소재 웨딩 비엔나에서 열립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에는 법무보호 대상자들을 채용할 의사가 있는 30여 개 업체가 현장 면접 방식을 통해 채용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취업 박람회 현장에서는 사진 촬영과 이력서 작성 등 구직에 필요한 각종 부대 행사들도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법무보호 대상자들이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찾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취업 박람회를 열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을 넘었던 대구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대구의 아파트 분양 가격은 3.3제곱미터당 2,398만 원입니다. 이는 한 달 전 3,062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645만 원, 21%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도 1.92% 하락했으며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은 지난해 2월 이래 1년 3개월 만입니다. 유령 회사를 설립한 뒤 지자체와 불법 수의 계약을 맺어 논란을 빚은 배태숙 중구의회 부의장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홍보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던 배 부의장은 지난 2022년 7월 구의원 임기가 시작되면서 더 이상 중구청과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되자
아들 명의의 유령 회사를 설립해 중구청과 1,800만 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 부의장은 지난 2019년부터 북구에 거주했지만 허위로 중구에 전입 신고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배 부의장의 즉각 사퇴와 더불어 중구의회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중부경찰서가 문신을 새긴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문신 제거 사업을 시작합니다. 경찰은 중구의 한 성형외과와 업무 협약을 맺고 우선 이달 중에 대상자 2명을 선정해 시술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구미술관이 제3회 정점식 미술이론상 수상자로 미술평론가 강선학 씨를 선정했습니다. 강선학 씨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 미술 연구와 정책성 정립에 몰두해왔으며 지금까지 평론집 17권을 발간했습니다. 달서구가 챗 GPT와 취업 준비하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챗 GPT를 활용해 취업 역량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으로 다음 달 9일부터 매주 화요일 총 4차례 운영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10기 가온 어울림 뮤지컬단을 구성했습니다.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 21명을 최종 선발해 오는 10월 세계문화축제 무대에 오르기 위한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1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농촌에서는 이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비 예보가 있는데 풍년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원해야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